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2.7%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장기 이평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의 뭐 전면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도를 때렸고, 그리고 이란의 반격을 보면 지금 미증시가 장 초반에 반등을 좀 세게 가지고 갔다가 미증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보세요. 장 초반에 반등폭을 꽤나 키웠다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당겼다가 하락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전면전이 벌어진 것 치고는 그렇게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증시는 단기간에 반등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1.3%에 끝났다는 점,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의 뭐 전면전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언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격화됐을 때 어떤 상황으로 시장이 전개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인 위험은 일시적인 위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초기에 무언가 불안감이 이렇게 확 조성이 되면서 급등락을 보일 것처럼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추세대로 간다. 이건 지금까지 지정학적 위험이 있었을 때 시장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인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에 대해 선제적이고 정밀한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실제 핵 시설을 타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의 참모총장, 그리고 총사령관, 군 수뇌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쵸? 헤즈볼라도 이런 식이었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란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은 바지사장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하메네이. 종신집권이에요.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아니면 이란에서 확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리거나.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 진짜 실제 최악이라는 점. 근데 하메네이가 집권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종신 집권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란이 반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많이 사는 지역, 텔아비브나 이런 쪽에 대한 공습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이 조금씩 뚫리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주말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어디냐 이 말이죠. 여기서 어딘 때렸대, 누군 죽었대, 뭐 반격을 어떻게 했대, 그리고 입장을 어떻게 발표를 했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가의 급등입니다. 유가의 급등. 유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 고점, 유가의 고점은 거의 뭐 12%, 13%, 요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급등락을 보여왔습니다. 뭐 종가 기준에서 보면 거의 뭐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을 때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금리를 뭐 바로 올리고 뭐 바로 내리고 동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은 그걸 반영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유가가 120불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이런 뭐 전면전에 준하는 이런 상황들이 미치는 영향은 유가로 영향이 번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계획을 조금이라도 뒤로 밀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적용한 결과가 금요일 날 2.7% 하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주도주군들의 모든 움직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황이 끝났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주는 한국, 조선해양. 자, 내용 보면 어때요?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2.2%. 근데 더 웃긴 건
원래부터 강했었던 종목입니다. 싼 종목이었기 때문에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어때요?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었던 방산 어때요? 방산 중에서 한화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3.7%. 방산 같은 경우에 전쟁 관련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미반도체를 계속 앞으로 매수해야 된다,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 밑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고가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즉 주도주군을 매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보면 이거 주도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움직이게 하는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그쵸? 뭐 작년 고점을 아직 넘은 것은 아니지만 24만 8,500원인데 거의 뭐 근접해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2월 달에 관세 관련된 이슈 위에 급등락이 이어져 왔었고 급기야 4월 달에 돼서는 뭐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150불부터 8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50%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었던 거죠. 이렇게 나온 이 폭이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어때요? 141달러 종가 기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번에 불안 요인, 지정학적인 위험이 터지면서 발생한 2% 하락한 이후의 상황이다.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그게 유가로 연결이 되고 유가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금리에 대한 그 인하 스케줄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떤 형태로든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도 대선 이후에 좀 상승폭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형태로는 조정이 필요했었을 때 딱 필요한 조정 구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터진 겁니다. 앞으로 금리에 대한 내용,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0%입니다. 0%.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금리를 뭐 저는 안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거나 뭐 지금에 있었던 추세를 훼손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횡보 구간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하이닉스의 시세까지 연결이 됐었던 거고 하이닉스의 시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먼저 방향을 잡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황도 바닥을 찍고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 나와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한미반도체는 바닥을 찍고 장기 이평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저는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이닉스의 고가 돌파 구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지금 난다고 해서 AI 투자를 안 하나요? 이런 거 아니죠. 빅테크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 AI 투자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 않는다. 왜? 이건 생존과 직결된 거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전에 대한 수급까지 연결이 됐었던 거예요. 왜? AI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할 수는 있겠지. 근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원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23년도 들어서 그리고 24년 중반도까지 해서 한미반도체가 2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주가도 보면 그렇죠? 상승폭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어때요? 원전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세. 왜?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원전을 짓는데 5년, 7년, 10년 또는 10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오피셜하게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AI 투자를 갑자기 안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죠.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와의 관계에서 약간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의 뭐 하나 쪽을 뭐 거래처로 삼는 것들을 보고 실제로 가격 인상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협상한 게 아니에요. 가격 인상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 쪽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었죠. 마이크론 쪽에서도 HBM4를 성공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요? 삼성전자다. 그렇죠?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관계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한미 반도체 측에서도 이제 볼륨을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을 보는 거지 단기간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 내용 보세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때린 내용을 보면 수도 그리고 핵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반격도 이해가 돼요. 저는 수도를 맞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전되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근데 조금 동쪽으로 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상황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확전이 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기간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험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고 물론 상황이 엄중한 거 압니다. 무엇보다 지금 타격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수도를 맞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확전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상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미군이 개입해서 정말 막 3차 대전으로 일어난다. 여기까지 생각해가지고 뭐 주식 다 팔아야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미 나빠진 부분은 모두 다 반영이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하이닉스는 신고가 구간에 있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엔비디아의 시세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내용 보세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하락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도 흔들거림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타점에 대한 부분, 최단 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제가 6월 13일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보세요. 주도주는 단단하다. 조선원전, 보유 종목 몽땅 보유해라. 그렇죠? 금융시장 관련된 것만 요약하면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자극, 금리 인하 뒤로 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뭐 등락 구간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조정이었다. 그렇죠? 근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어디 있었느냐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뭐예요? 주도 섹터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안 빠졌어요. 조선 저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있는데 안 빠졌습니다. 방산 하나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안 빠졌어요. 그렇죠? 바이오는 좀 빠졌습니다. 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볼지 말지 다음 주를 확인하면서 제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렇죠? 한미 반도체 다음 주에 매수 타점 잡을 겁니다. 철저하게 주도 섹터 내에서만 매매를 하자는 거고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초기 매수 물량은 130% 수익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도 보합권 마감했다는 점, 주도주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산도 애초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신고가 종목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강세를 보이던 종목군이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늦게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반등을 다시 하겠죠. 늦게 떨어진 종목군들이 반등폭도 더 큽니다. 왜?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조정폭이 깊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어때요? 반등하고 떨어지고 여기서 나올라 그러면 시장에 악재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의 신고가 구간에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의 신고가 구간에 임박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AI 투자는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AMD 쪽으로 HBM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럼 바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버전, 즉 고사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매매 구간을 잡을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봅니다.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 7%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비쌀 때 산 거 아닌가요? 자, 그 전에 한화오션, 이것도 조선주죠.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5일 이후에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 구간 잡은 결과 1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즉 한화오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제가 24년도에도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죠. 이때는 연결지었던 종목군들이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 36%까지 수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고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지금 100% 수익 구간이 넘어갔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쵸? 뭔가 될만 하면 어디서 뭐가 터지고, 뭔가 될만 하면 어디서 뭐가 터지고,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 원래 그래요. 하지만 주도주는 계속해서 시장보다 강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한미반도체까지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함께 6월달에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